자, 책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냐면은 책꽂이 철제 앵글에 어디 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받았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고, 옮기신 분 제가 예전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시영 박사죠. 이분 굉장히 유명한 의사고 한국에서 출판계에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한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 주제는 뭐냐? 여기서 이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라는 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 내지는 특성, 그러니까 특성에서 비롯한 한계, 그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해보자.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를 오늘 예시로 들 거냐?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박아놨지만 그 체인소맨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논의를 같이 해보면 이게 머리에 아주 쏙 박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체인소맨이냐? 물론 이안 부르마의 책에서 나왔던, 영년에서 나왔던 얘기를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대중문화랑 같이 얘기하면 좋으니까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체인소맨 이런 작품입니다.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나무위키도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위키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설정이 뭐냐면은 이제 이 세계, 이 작품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는 악마가 실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빌 헌터들이 활동을 하는데, 데빌 헌터가 민간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데리고 있는 헌터들이 있고, 훨씬 세죠. 국가에 있는 헌터들이. 그래서 이제 요 포치타라고 불리는 친구랑 같이 데빌 헌터 노릇을 하던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하고 심지어 장애까지, 후천적으로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덴지라는 청년이 어쩌다 보니까 얘랑 합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데빌 헌터가 되어서 이제 국가 헌터로서 활약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하고 또 불우하고 그렇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색욕, 이런 굉장히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욕망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미지란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5명, 10명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소원이, 이제 애니메이션 시즌 1에서 나오는 소원이 여자 가슴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게 아무튼 이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친구. 그래서 이 체인소맨 오프닝송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내가 이 여자 가슴 한번 못 만져보고, 여자 손 한번 못 만져보고, 뽀뽀 한번 못 해보고 죽을 순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울분과 열망을 막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이 작품이, 체인소맨이 2021년 요때쯤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정직하게 나와 있는 덴지의 욕망이 우리 오타쿠 소녀들, 특히 소년들의 마음을 울려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다시 빅터 프랭클로 돌아오면, 이분은 이제 수용소 서바이버니까 일단 그 점은 반드시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리스펙트를 해야 되는데,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어떤 의미라는 게 굉장히 좋게 말하면 이제 고급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덴지의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딨냐? 예, 여기 있죠.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본능적인 욕구를 2차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을 딱 보면은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인문학적 감수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포인트를 짚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미라는 단어가 본능적인 욕구라는 단어와 대립합니다. 그렇죠? 의미와 욕구가 대립하는 거고, 욕구를 2차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될 수 없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제 우리의 그 마구 하고 싶고 여자친구 뭐 5명, 10명 뭐 이렇게 있고 싶은 덴지의 이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승화시켜서 나오는 무언가는 적어도 이제 우리 이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 선생님의 눈으로 볼 때는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어도 나의 로고 테라피에서 얘기하는 바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책을 또 뒤져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널리 수용됐는데, 이 좋은 책, 명저들의 어떤 공통된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엉터리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말이 좀 과격하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세속적으로, 속류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책이 일종의 자기계발서처럼 네가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네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어떤 시련과 고뇌도 이겨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었단. 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한번 끊겼거든요. 여기 다시 가봅시다. 끊긴 부분부터. 아무튼 이 책이 어떤 인문서의 수요와 자기계발서의 수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식으로 소비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 어제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카메라 틀고 혼자 짓거리고 있는 출발점이 뭐냐, 어떤 드라마에서 남성도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게 해준,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행동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비하하거나 폄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모를 가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어제 확인했다시피 이제 공지영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 문인들이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적인 건 아니어도 어쨌건 삶의 의미가 있다면 수용소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요 얘기부터 출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이 명저답게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고 있고, 그것을 저희는 책을 펼쳐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글 장사를 하면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실제로 책을 보면 그렇게 안 써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책을 인용한다고 할 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매우 궁금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빅터 프랭클 본인의 말도 아니라, 이게 심지어 빅터 프랭클 본인의 말조차 아니다. 누구냐? 먼저 와 있던 동료 한 사람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누군지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동료가 이제 너는 의사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친위대 주치의가 의사한테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했다는 당부, 그 동료가 했다는 당부가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게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면도의 목적은 외모 가꾸기와 꾸밈이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건강해 보이고 조금 더 일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회교도 어쩌고 하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체로 수염을 기르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통상적인 외모를 생각해 볼 때, 반면에 이제 독일인 서구인들은
상대적으로는 수염을 좀 덜 기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지중해 남쪽 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종적 편견 등등에 기대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립스틱과 우리가 이제 지난 어제 영년에서 봤었던 그 립스틱 이야기랑 이 가스실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헌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빅터 프랭클 책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부분은 사실은 딱히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반면에 영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립스틱 이야기는 훨씬 직접적이고 처참하며,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 립스틱 이야기는 빅터 프랭클 본인보다는 덴지의 이야기에 좀 더 가까운 무언가죠. 덴지의 이야기에 가깝다는 건 조금 더 섹슈얼하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육체적이고, 페이지를 못 찾고, 이게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서 넘기니까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더 좋은 설비를 갖추거나 할 건 아니니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립스틱처럼 성적 욕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생존자들에게 인간성을 다시 만들어내는 기제였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인간성이라는 것이 성적 욕망을 당연히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우리가 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그리고 이제 약간은 좀 조회수 낚시를 위해서 체인소맨까지 경유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이 아우슈비츠의 립스틱 이야기로 돌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젊은 남자였던 시절이 있는, 이제는 40대에 접어들었으니까 뭐 중년이라고 해야겠죠. 중년 남자로서 이러한 종류의 남자들의 이 억울함,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막 박수 쳐주고 무조건 우리가 부둥부둥 보듬어 줘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생각은 딱히 없어요. 좀 잔인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남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인생의 무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들이, 방금 우리가 빅터 프랭클 책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의미라는 게 욕망을 2차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아닌 유일하게 개별적인 것으로 반드시 그 사람이 실현시켜야 하고 그 사람만이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무언가여야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 왜 이렇게 뭐 좋은 책,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좋은 책에 이렇게 끝까지 한마디 더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냐? 그 이야기는 내일이나 뭐 아니면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